저는 좀 실력이 부족해서 저희 PD님을 모시고 배그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나름 게이밍으로 유명한 이어폰을 착용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사운드는 고인물을 위한 사운드다. 안녕하세요. 개발자 출신 리뷰어 영대비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어폰은 하이디션 게이밍의 T100입니다. 이 T100은 게이밍을 위한 이어폰이긴 한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정말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 이어폰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면은 국산 이어폰이 뭐가 있었는지 생각도 잘 나지 않는데 국내 제조라는 점에서 일단 큰 점수를 줄 수 있는 이어폰이에요. 처음 보겠지만은 이 하이디션 게이밍은 두 회사가 합작해서 만든 브랜드인데 하이디션과 마키나라는 두 회사가 합작을 했습니다. 먼저 하이디션은 많이 알고 계시죠? 한국에서 커스텀 이어폰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커스텀 제작사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키나는 아마도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여기 대표님이 원래는 리뷰어죠. 영디비 사이트에서도 활동을 했었는데 닉네임이 빅헤드 파일러라는 리뷰어가 이제 마키나라는 게이밍 음향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를 만들었고 두 회사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T100은 어떤 제품인지 제가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품 출시가는 15만 9천원인데 이 박스 패키지는 아주 간소해 보입니다. 그 뒤를 돌려봐도 제품의 특징을 다 영어로만 적어놨어요. 그리고 박스를 열면 이렇게 케이스가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케이스에 모든 액세서리가 수납이 되는 것이라 활용도는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열어보면 명함이 하나 들어있어요. 하이디션에서 튜닝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어폰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색상 이어팁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이어폰에 기본 장착되어 있는 이어팁은 길고 노즐이 좀 작죠. 그리고 화이트와 그레이 이어팁이 있는데 형태는 같습니다. 아마도 똑같은 금형으로 만드는데 색 조합으로 인해서 표면 질감이 살짝 달라진 느낌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레이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이 이어팁 형태가 다른 이유는 사운드 쪽에서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T100 이어버드를 보겠습니다. 검정색 무광이고 하이디션 게이밍 로고가 크게 음각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표면 마감이 살짝 저렴해 보이는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원래는 우레탄 코팅을 해서 테스트도 해봤다는데 코팅이 6개월이 되기도 전에 마감이 벗겨지는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사용해도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심플하게 마감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통 국내 생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하우징 같은 부품은 중국이나 제3국에서 만든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하우징 부품도 한국에 금형이 있고 한국에서 제작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 제조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국에서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중국에서 금형 제작을 시도를 했는데 퀄리티가 따라주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게이밍에 적합한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 수차례 금형 수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제품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이렇게 개발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조 단가도 올라가고 이 판매가가 15만원대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정이죠. BA 드라이버 한 개만 적용했는데 하우징이 조금 큽니다. 이거는 내부 공간에 여유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하우징이 커서 좋은 점은 착용감이 아주 좋습니다. 단자는 MMCX 단자이고 무광 블랙에 트위스트 케이블을 탑재했습니다. 이 케이블은 무산소 동선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케이블에는 마이크와 원버튼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도 각 게임기에서 깨끗한 소리 전달을 위해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 저렴한 케이블은 마이크하고 이어폰 간의 그라운드 분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노이즈가 많이 유입되는 문제가 있어서 분리하는데 또 단가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오버 이어로 착용하도록 설계가 된 제품인데 이렇게 언더 이어로 착용해도 아주 편하게 착용이 됩니다. 저는 그리고 이어팁을 바꿔도 언더 이어로 착용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착용 방법이 다양한데
게이밍 이어폰이라고 했잖아요. 이 게이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플이고, 사플을 잘하려면 이 방향 파악이 잘 되어야 하죠. 그런데 방금 오버 이어로도 착용이 가능하고 반대로 언더 이어로도 착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이어폰이 뒤집어지는 거니까 앞 뒤가 바뀌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나요? 이런 궁금증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영디비 사이트에도 보면 종종 그런 질문이 올라오거든요. 하지만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방향이 어떻게 바뀌지 않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스테레오, 스피커는 이렇게 스테레오로 있죠. 그리고 스테레오로 믹스된 음악은 앞, 뒤 방향성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즉, 앞뒤가 뒤집힐 일이 없어요. 이런 스테레오 믹싱으로 된 음악은 좌우에 대한 방향성만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좌우는 이 패닝을 통해서 위치를 만들 수가 있죠. 다음으로 5.1 채널이나 7.1 채널 같은 멀티 채널 소스가 있죠. 특히 요즘에는 돌비 애트모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돌비 애트모스는 채널 개념이 없는 다채널 소스라고 보면 돼요. 아무튼 이런 멀티 채널 소스는 앞과 뒤가 구분이 됩니다. 이 앞뒤뿐만이 아니라 상하까지 이 3D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오버 이어로 착용이 기본인 제품을 이렇게 언더 이어로 바꾸면 앞 뒤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하지만 다 그거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그 문제는 이미 멀티 채널을 만든 신호 처리 개발자들이 다 해결해 놨습니다. 이 이어폰 자체는 2채널이죠. 양쪽에 2개만 있습니다. 이어폰에서 앞, 뒤 소리를 구분해서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폰은 단지 소리를 재생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럼 이 소리의 방향성은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바로 멀티 채널 소스에 녹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기본적으로 2채널은 청자의 앞에서 소리가 나도록 세팅이 되어 있죠. 스피커가 앞에 있죠. 그래서 앞에서 소음이 나도록 녹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는 신호는 앞에서 들리도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뒤에서 소리가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TV를 보고 있는데 분명히 화면 밖에 뒤에서 누군가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지 않나요? TV에 스피커가 달려있고 TV는 내 앞에 있고 소리도 앞에서 나는데 분명히 내가 들을 때는 뒤에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 라고 인식되는 그런 소리가 있죠. 그런 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거는 누군가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그 소리를 들으면 소리가 뒤에서 난다 라고 아는 건 여러분이 경험에 의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사람은 이 귀가 2개라서 방향을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소리가 나게 되면 이렇게 뒤통수를 맞고 귀를 타고 양쪽 귀로 들으면서 이 소리는 뒤에 한 8시 방향 아니면 7시 방향에서 나는 소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2귀가 멀쩡한 사람은 대부분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걸 연구하는 것이 바로 HRTF라고 합니다. 이 사운드에 HRTF 기술이 들어가서 소리를 변형시켜 놓으면 굳이 그걸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은 경험적으로 그게 앞에서 나는 소리인지 뒤에서 나는 소리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고음을 살짝 깎으면은 소리 방향을 뒤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기하죠? 거기에 추가로 이 좌우 볼륨 차이로 인해 이 중간의 위치까지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이 설명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앞, 뒤를 구분해 주는 것은 게임에서 만들어진 신호로 인해 이 2채널 이어폰으로 앞, 뒤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버 이어든 언더 이어든 착용 형태를 바꿔도 앞뒤 구분은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어폰의 중요한 역할은 그 소리를 정확하게 재생해주면 그 방향성을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겠죠. 하이디션 게이밍은 대표님과 팀원 모두 실제 소리를 분석하기 위해 게임을 시작했는데 현재는 아주 FPS 게임 마니아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즐기고 있대요. 그래서 실제 게임을 해보면 T100은 사운드로 방향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미세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튜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저 같은 쪼짜가 이런 이어폰만 바꾼다고 바로 배그에서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방향을 파악하는데 확실히 인식이 잘 된다 라는 걸 느껴봤어요. 저는 좀 실력이 부족해서 저희 PD님을 모시고 배그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나름 게이밍으로 유명한 이어폰을 착용하고 먼저 3번의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첫 번째 189점, 두 번째 182점, 마지막 세 번째 177점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평균 182.6점을 받았고 그 다음 T100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시작부터 199점, 두 번째 197점, 마지막 205점으로 기록 갱신까지. 그래서 평균
200점으로 확실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여기 점수가 낮은 부분은 PD님이 아니라 제가 테스트해본 점수예요. 저는 아직 100점을 못 넘겨봤습니다. 아마 배그를 좀 해봤다 하면 저희 PD님과 비슷한 정도의 점수는 금방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프로게이머가 하면 점수가 훨씬 더 잘 나오겠죠. 실제 테스트 해보니까 어땠어요? 확실히 어디서 소리 나는지 구분이 더 잘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T100의 사운드는 어떻게 보면 이 사운드는 고인물을 위한 사운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마도 ER4라는 이어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극악의 3단 팁으로 유명한 이어폰이죠. 이 ER4가 싱글 BA 탑재 이어폰 중에서 가장 오래 생산되고 판매된 이어폰 중 하나일 겁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좋은 이어폰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극악의 3단 팁, ER4로 제대로 소리를 들으면 3단 팁을 견뎌야 한다는 이런 소리가 있을 만큼 호불호가 강한 이어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ER4는 디퓨즈드 필드 타겟에 사운드를 맞춘 최초의 이어폰이에요. 그리고 다이나믹이 아닌 싱글 BA를 탑재해서 상당히 해상도가 높은 사운드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엄청난 인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 DF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전에 이제 베이어 다이나믹 최초로 DF 타겟을 적용한 헤드폰도 만들었었고요. 제나이저에서도 DF 타겟을 사용한다고 스펙에 공식적으로 적어놨었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타겟이긴 한데 DF 타겟이 실생활과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하만의 션 올리브 박사님이 계시죠. 헤드폰 타겟을 하만의 처금실을 배경으로 다시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올리브 웰티 타겟이에요. 그리고 사운드체크와 공동 연구를 통해 인이어 헤드폰에 대한 타겟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사용하는 인이어 타겟이고요. 그래서 최근 한 5, 6년 정도 요즘에는 어느 정도 하만에서 만든 타겟이 대세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인기가 좋은 이어폰들 보면 인이어 타겟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최근 한 5년 내에 이어폰에 입문하신 분들은 대부분 인이어 타겟에 맞춰진 사운드를 듣고 계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매니아분들은 ER4까지 경험을 해보기도 하셨죠. 그런데 이 T100은 게이밍의 방향성을 최우선으로 사운드를 튜닝했는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사운드가 ER4 XR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잠깐 예전의 데이터를 보자면 ER4 SR의 경우 DF에서 고음이 살짝 틸트된 사운드로 만들어졌고 ER4 XR은 저음이 조금 더 늘어난 사운드입니다. 이 제품들과 직접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재밌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두 제품은 90711 커플러로 측정된 데이터밖에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를 하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아쉽네요. 그럼 이 T100은 정확히 어떤 밸런스가 나왔는지 측정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항상 사용하는 인이어 타겟을 적용한 그래프입니다. 역시나 저음에서 극저음으로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100Hz부터 약 13kHz까지는 인이어 타겟에 상당히 잘 맞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번에는 로우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역시나 극저음의 강조가 없을 뿐 저음 라인은 상당히 플랫하고 중음에서 고음까지는 인이어 타겟에 상당히 잘 맞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혹시나 DF에 맞춰보면 어떨까 하여 그래프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히려 저음에서 5dB 정도 올라간 것이 보이는데 그 영역이 꽤 넓어 보이네요. 그리고 고음과 초고음에서도 차이가 조금 더 나 보입니다. 다시 인이어 타겟으로 보면 극저음만 조금 부족할 뿐 인이어 타겟에 상당히 잘 맞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신기하죠? 방향성을 최우선으로 튜닝해도 결국에는 인이어 타겟에 상당히 잘 맞는 특성이 나오네요. 물론 극저음은 없기 때문에 최근 인이어 타겟에 극저음까지 잘 맞는 이어폰으로 들으셨다면 이 사운드의 웅장함은 조금 부족하다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극저음이 만드는 스테이징도 없어서 공간감은 조금 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싱글 BA 드라이버로 최대한 해상도를 잡고 방향성을 잡아서 튜닝을 했는데 이 정도의 해상력 있는 사운드가 나온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매하신 분들의 평을 보면 사운드가 좋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T100에서 가장 잘했다 생각하는 부분은 하우징이 커서 그런지 노즐의 BA 드라이버 사운드 홀을 일직선으로 배치한 설계가 정말 잘한 점으로 꼽고 싶네요. 다음으로 이어팁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기본 팁으로 음악을 들을 땐 치찰음이 살짝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동봉된 이어팁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고음이 좀 더 내려가죠.
그래프상으로는 살짝 고음이 내려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사운드를 들어보면 상당히 부드러워진 고음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ER4 시리즈와 비슷하다고 느낀 건 넓은 이어팁을 사용했을 때 그렇게 느낀 겁니다. 이 게임 테스트 할 때 빼고는 항상 넓은 이어팁을 장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메인이다 하시면 좁은 이어팁을 사용하시면 되고, 음악이 메인이다 하시면 넓은 이어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래프에서 봤을 때 T100이 ER4 대비 여기 고음 쪽 레벨이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도 ER4를 꽤 오래 전에 들었던 소리라서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지만 이 싱글 BA라서 그런지 상당히 사운드 결이 비슷하다, 사운드의 음색이 비슷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직접적으로 두 제품을 비교하면 많이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여기 고음으로 인해서 방향성이 좀 더 정확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ER4를 좋아했던 고인물은 다시 추억에 빠질 수 있는 사운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3단 팁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3단 팁을 사용하지 않아도 편하게 착용감은 정말 편해요. 그리고 인이어 타겟에서 저음이 부담스럽다 생각하시는 분도 들어보시면 아주 만족스러울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펙상 임피던스는 표기가 잘못되었더라고요. 58옴이면 LG폰에서 전문가 모드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임피던스 그래프를 봐도 1kHz에서 약 24옴이죠. LG폰에서 전문가 모드가 활성화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참고로 이런 패턴의 임피던스에 저항 튜닝을 하면 저음만 더 깎입니다. 저음을 더 깎고 싶으신 분은 저항을 추가로 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이크의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녹음을 해서 사운드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겠죠? 그런데 오버이어로 착용을 해서 마이크 위치가 살짝 목 뒤에 있어서 고음이 잘 들릴지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리고 VR01이라는 MMCX 케이블이 또 있어요. 이 케이블은 길이가 짧아서 오큘러스 퀘스트에 연결해서 사용하기 좋은 케이블을 함께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게이밍을 위해 여러 가지로 고민한 것을 느낄 수 있네요. 네, 오늘 하이디션 게이밍에서 출시한 T100을 살펴봤습니다. 오랜만에 이 BA 사운드가 약간 추억에 잠기는 사운드를 들려주었네요. 그리고 게이밍을 위해서 방향성은 정말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히 미세하고 정확하게 방향이 파악되어서 최고의 게이밍 이어폰이 되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런칭을 기념해서 시청자분을 위해 한정 특가 할인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 국내 생산인데다가 품질 관리가 까다롭다 보니까 제조 단가하고 제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수량을 많이 받아오지 못하고 최대한 긁어 모아서 200대만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도 막 두세 대씩 주문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여러 대 주문을 못하게 막아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빠른 클릭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